자, 오늘 한국사 시간에는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185쪽이고요. 학습지는 이미 나눠줬을 거고, 학습지가 혹시 없는 친구들은 집에서 인쇄하시면 됩니다. 또는 노트에 하세요. 우리 오늘 실력 양성 이제 수업에 민족 개념 쪽으로 넘어갈 우리가 이제 수업하는 부분에서 광복하기 전까지 우리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 큰 이데올로기가 민족주의,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계속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뭐 노트에 정리를 하던지 아니면 포스트잇에 뭐 써가지고 붙이던지 학습지 빈칸에 쓰던지 교과서 빈칸에 쓰던지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한 포스트잇 2개 정도 분량으로 이제 적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선생님은 필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배경에서 등장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사회주의가 왜 등장했는지를 얘기를 하려면 일단 그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은 핑크색 네모로 한번 박스를 쳐볼게요. 자, 산업혁명. 우리 예전에 제일 첫 시간에 간단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산업혁명이 우리 뭐였습니까?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 방식의 급격한 변화. 거의 혁명적이라고 일컬을 만큼 급격한 변화를 얘기하죠. 공장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그런 이제 경제 혁명이죠. 산업혁명은.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로 새로운 계급이 등장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자본가라고 하는 계급이 등장하게 되고요. 자, 이 자본가들은 생산 수단을 소유한 이런 사람들을 자본가라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산 수단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 있죠? 자, 우리가 이 산업혁명 이후에 뭔가를 생산할 때 필요한 수단이라고 하면 이제 공장, 기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산업혁명 이전에 농경사회일 때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는 생산수단이 토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는 주요 생산수단이 공장기계. 자, 그래서 이런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을 자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자본가들은 뭐에 가장 관심이 있냐면 본인들이 소유한 이런 생산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하거든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윤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이제 경제 흐름을 자본주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본가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와는 반대로 자, 이 자본가들이 직접 일을 하진 않잖아요. 이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했을 뿐 자본가들이 소유한 기계,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물건을 생산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노동자라고 합니다. 노동자. 그렇죠?
지금도 노동자들이 있죠.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고,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 근데 이제 지금의 노동자들은 그래도 많이 그런 이제 권리 같은 게 신장이 됐어요. 뭐, 8시간 이상은 일을 하면 안 된다거나, 임금, 그러니까 월급도 많이 받죠. 옛날보다는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이때, 그 산업혁명 직후에 이렇게 이제 일을 했던 노동자들은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졌거든요. 물론 임금도 굉장히 낮았고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18시간 이상씩 막 일을 하고 쉬는 시간도 없이 뭐 산업재해 같은 것들, 뭐 손가락이 잘린다거나 이런 것들도 비일비재하게 당하게 되고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굉장히 더러운 환경에서 이때는 스모그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막 폐수 같은 것들도 그냥 거리에 흘려보내고 그래서 평균 수명이 한 25살? 굉장히 짧았죠. 힘든 일을 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자들이 그래도 그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열심히 일을 했던 이유는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월급을 많이 받고 내가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하면 할수록 이들은 그렇게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고요. 가난을 면치 못했고 월급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고 항상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며 생활했고 반대로 이 자본가들은 직접적으로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공장 기계 같은 것들을 이제 소유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그달 벌어가지고 이제 생계를 근근히 이제 입에 풀칠하면서 살았지만 자본가들은 갈수록 부가 더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거는 구조 자체가 경제 구조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이들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앉아서 그냥 떼돈을 벌고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구조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생산수단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수단을 국유화한다라는 말은 국가 소유로 한다라는 말이죠. 자, 국유화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자, 이익은 지금 공동 소유를 한 거기 때문에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익도 똑같이 배분을 하고 자, 그로 인해서 모두가 평등 사회를 추구하자.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생산수단을 국유화해서 이익을 똑같이 나눠서 노동력을 제공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이익을 나누고 그로 인해 평등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이 이데올로기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 자, 이걸 우리는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주의. 이게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이 산업혁명 이후에 발생한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거고, 그쵸?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되게 된 거고요. 사회주의는 이익을 어떻게 하면 똑같이 나눌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시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똑같이 나눌까? 반대로 자본주의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생산할까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자유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시해요. 더 많이 생산하려면 자유로운 경제체제가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자유로운 경쟁과. 자, 그래서 자유에 방점을 두고 사회주의는 반대로 이익을 똑같이 나눠서 평등 사회를 만드는.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조금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회주의는 산업혁명 이후에 요런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속에서 이상사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자, 여기에 관심을 두고 나온 게 사회주의거든요. 대략 이해는 가죠? 자, 사회주의가 어떤 배경에서 등장했는지를. 자, 그러면은
좀 여기 앞에 땡겼을 걸 그랬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뭐 볼 거냐면, 우리 독립운동, 우리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큰 두 가지 사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자,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아까 자, 사회주의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중시한다라고 했었죠. 자,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민족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하나로 단결해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찾아서 독립하는 것 또는 통일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이 당시 상황에서는 통일은 뭐 거리가 멀죠. 그래서 독립하는 것. 다시 말하면 다른 자유를 찾아서 다른 민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민족이 단결해서 이제 독립하는 것. 우리 민족이 단결해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이걸 민족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민족주의에서는 자유라는 가치를 중시합니다. 자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주의는 자유라는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이제 추구할 거고 사회주의에서는 국유화하는 요 사회주의 경제 체제 똑같이 나누는 자 일단 이 두 진영의 목표 이 당시 목표를 한번 적어보면 민족주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민족의 독립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민족의 자유를 추구하는 거. 그게 이제 이 당시에는 독립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제의 식민 통치를 극복해서 민족 해방. 자, 민족 해방을 이루는 것. 여기서 민족 해방이 독립이죠. 그렇죠? 그를 위해 우리 민족은 하나로 단결해야 된다. 계급을 떠나서, 계층을 떠나서 모든 민족이 하나로 단결하자. 이게 민족주의입니다. 자, 사회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 이제 우리가 신음하던 그 당시에서 민족주의든 사회주의든 우리가 독립하는 것, 민족 해방을 이루는 것, 이거는 모두 같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예요. 다만 사회주의에서는 또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민족 해방도 중요하지만 하나는 뭐냐면 농민의 계급 해방. 여기 우리 아까 여기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산업혁명 이후에 자 계급 대립, 계급 갈등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사회주의는 이런 이제 계급 대립을 없애기 위해서 생산 수단을 국유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본가들이 자기들이 소유한 거를 그냥 내놓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들도 뭐 예전에 이제 농경 사회에서는 자신의 땅을 팔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공장을 짓고 기계를 들여고 자기 거란 말, 자기 재산이란 말인데 이거를 그냥 내놓진 않겠죠. 생산 수단을 국유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사회주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자본가를 타도하고 생산 수단을 국유화해서 이익을 배분하고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사회주의는 우리나라 이 당시 일제강점기 치하에 사회주의자들은 민족 해방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자본가를 타도하고 자, 노동자들은 자본가를 타도하고 농민은 누구를 타도해야 될까요? 지주들을 다도하고 소작료를 엄청나게 많이 걷고 하는 지주들을 다도하고 계급 해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제 모든 사람 이런 계급 자본가나 노동자 이런 계급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그런 세상을 만들자. 이게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민족 해방도 하지만 계급 해방도 이루는. 그래서 지주 자본가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사회주의자들이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이런 이제 생산 수단을 다 이제 타파하고 계급을 타파하고 이거를 평등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의 이제 목표를 우리가 비교해 봤고, 자, 그 각 주체들을 한번 적어보면, 민족주의 쪽은 아무래도 자유주의가 자유를 중시하다 보다 보니까 경제체제도 아까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주들이나 자본가들이 많고요. 자, 사회주의자들은 농민, 노동자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자, 이거를 일률적으로 모든 지주 자본가들은 민족주의, 모든 농민 노동자들은 사회주의. 뭐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뭐 수학의 공식도 아니고 과학의 법칙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의 가치관이거든요. 생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뭐 생각은 다양할 수 있는데 다만 대략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노동자긴 하지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그래도 자본가들이 그들이 소유한 것은 이거는 뭐 누가 이들이 뭐 도둑질해서 뺏은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옛날 선조 때부터 내려온 재산을 가지고 재산을 증식하고 그들이 정정당당하게 소유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다 국유화해가지고 똑같이 나눈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략은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에 각 진영의 독립운동의 방향은 자, 민족주의 쪽에서는 자, 우리가 민족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제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단결해서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워야 돼라는 이제 실력 양성 운동 쪽으로 전개가 됩니다. 실력 양성 운동. 여기서 이제 실력이라고 하면 이제 교육적 실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산업, 경제적 실력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물산 장려 운동이랑 밀립대학 설립 운동 두 가지를 할 건데 물산 장려 운동은 여기 이제 경제적 실력이겠죠. 산업 쪽.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 운동, 대학을 세우자라는 거는 교육적 실력을 키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은 민족주의 진영에서 추진한 독립운동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농민, 노동자들이 농민조합,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그러니까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농민들의 단체, 노동자 단체를 만들어서 자, 소작쟁이, 노동쟁이 를 일으켜요. 자, 쟁이라는 거는 이제 분쟁 정도로 이해를 하면 돼요. 또는 뭐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 뭐 이런 거 벌였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작쟁이는 뭐 소작료를 감면해 달라. 노동쟁이는 뭐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 또는 임금을 올려달라. 또는 일본인들과 차별해서 똑같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더 많은 월급을 받아가는, 그러니까 일본인들과의 차별을 중지해달라. 이런 요구들을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이제 문제의 근원이 일제 식민 지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제 타도까지 구호가 진전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민족주의, 사회주의를 대략 비교를 해봤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 쪽에서는 어쨌든 민족주의, 사회주의 둘 다 이제 독립을 추구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독립하고 나면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나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되거든요. 그때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입각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입각한 자유국가를 만들고, 그런 이제 국가를 만들고 싶은 거고,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농민 노동자들이 이런 이제 지주 자본가를 타도해서 계급이 해방돼서 모두가
평등한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입각해서. 그래서 이 두 진영에서는 그리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우리 나중에 독립하고 나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데 생각이 완전 반대인 거야. 그래서 사실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서로 계속 이렇게 대립하게 돼요. 대립 계속해서. 그런데 그러다가도 잠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이상사회를 만들려면 일단은 독립을 하는 게 먼저잖아. 독립도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의견 대립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일단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해도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사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전에 이미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 우리가 힘을 합치자 해서 이 독립운동 진영을 또 합쳤다가, 그랬다가 또 가치관이 틀리고 생각이 틀려서 또 찢어졌다가 또 합쳤다가, 이런 이제 계속된 그런 이제 모습이 선생님하고 이제 앞으로 쭉 공부를 하게 될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민족주의, 사회주의 나올 건데,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은 우리 이해했다라고 선생님은 여러분들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실력 양성 운동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실력 양성 운동은 민족주의 진영에서 진행한 독립운동입니다. 자, 먼저 학습지에 용어 톡톡은 이제 참고하시고, 실력 양성 운동의 등장 배경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3.1 운동 이후 일부 지식인들이 즉각적 독립의 어려움을 인식하게 돼요. 자, 우리 3.1 운동, 3.1 운동이 이제 몇 달간 걸쳐서 수백만 명이 참여한 굉장히 큰 규모의, 사실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죠. 해외로까지 퍼진. 자,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3.1 운동으로 독립을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실패했죠. 물론 그 독립정부까지 막 이어졌다. 3.1 운동 이제 되고, 일부 사람들은 무장 독립 투쟁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만주로 건너가서 우리 봉오동 전투 같은 것들에 참여했죠. 그 외에 또 일부 지식인들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우리가 힘을 합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립을 못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독립을 하기에는 실력이 일본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지금 당장은 힘들다. 그래서 천천히 실력을 먼저 키우는 게 낫겠다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야. 즉각적 독립의 어려움을 인식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의 통치 방식이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통치는 한국인의 뭐 관습과 문화를 존중해 주겠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허용해 줬잖아요. 이전에 비해서는. 더 독립운동하는 단체가 아니면 이렇게 다른 뭐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거를 일부 허용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먼저 우리가 실력을 키우자. 이게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먼저 실력을 키워 독립을 준비하자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자,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먼저 실력을 키워 독립을 준비하자. 이게 실력 양성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물산 장려 운동 보면
물산장려운동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다 잘 알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하는 거죠. 자, 물산장려운동의 배경을 두 가지 살펴보면 먼저 자,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아마 예전에 이제 우리 배운 거 까마득할 텐데 회사령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를 세울 때 반드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으라는 거였죠. 1910년에 만들어진. 자, 근데 그 회사령이 폐지됐다라는 거는 이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 뭐만 하면 된다? 신고. 자, 신고만 하면 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1920년에 이렇게 회사령이 폐지된 이후로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소규모로 회사령 폐지 이후에는 회사를 많이 세울 수 있게 됐지만 그거는 굉장히 소규모였고 일본 기업들의 많은 이제 일본 자본이 들어오게 됩니다. 회사령 폐지로.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관세, 철폐, 자, 관세 철폐 움직임이 있었죠. 그러니까 관세 철폐 움직임이 있었던 게 아니고 철폐됐어요. 관세가 철폐됐어요. 자,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했죠? 자, 관세가 철폐가 되면 일본 상품에 관세가 붙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본 상품의 가격이 굉장히 싸지게 돼요. 저렴하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세금이 붙어야 되는데 안 붙으면 싸. 일본 상품의 가격이. 그러면은 우리나라 상품이 그런 저렴한 일본 상품에게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품질이 그만큼 좋으면 돼요. 근데 이때는 일본 상품도 품질이 또 더 좋았어. 우리나라보다 산업혁명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싼데 품질도 좋아.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일본 상품이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령 폐지와 관세 철폐 이 두 가지 때문에 한국인 자본가들의 위기의식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다가 우리 잘못하면 망하겠다라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 산업을 보호하고 우리 민족 산업을 성장시키자라는 목적에서 전개가 된 게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그래서 민족 산업의 보호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개가 됐다. 자,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평양이에요. 평양에서 조선물산 장려회를 조직하게 되어 1920년에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평양에서 조선물산 장려회를 이런 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이 조만식도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내 살림 내 것으로 라는 구호 아래 토산품 애용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걸 쓰자라는 토산품 애용운동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요런 거 하면 지금도 요런 거 하잖아요. 한 번씩 우리 2년 전에도 일본하고 이런 경제 마찰이 있었을 때 일본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국산품을 많이 애용하자 이런 게 전개가 됐었죠. 또 이제 그런 걸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열정적이어서 또 와 하면서 참여를 또 잘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물산 장려 운동이 전개가 될 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돼요. 우리 교과서 185쪽에 여기 밑에 보면 역사 다가가기 요거 같이 볼게요. 물산 장려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하는 거.
자, 보아라. 우리의 먹고 입고 쓰는 것이 거의 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니었다. 외국에서 들어온 거였다. 이것이 세상에 제일 무섭고 위태한 일인 줄 오늘에야 우리는 깨달았다. 피가 있고 눈물이 있는 형제자매들아, 우리가 서로 붙잡고 서로 의지하여 살고서 볼 일이다. 입어라 조선 사람이 짠 것을, 먹어라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써라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조선 사람 조선 거. 자, 이런 걸기문이에요. 보면 굉장히 비장함이 느껴지고 조금 이제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를 사쓰게 하려면 가격을 내리던지 아니면은 품질을 좋게 만들면 돼. 근데 일단 그런 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걸 써야 되지 않겠냐. 자, 이런 이제 조선물산 장려회 걸기문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자, 오른쪽에 보면 물산 장려회는 두루마기 같은 국산품 사용을 강조했고, 일부 지방에서 토산품 애용 장려를 위한 거리행진, 요 사진처럼 거리행진을 하였다. 점차 국산품 소비가 늘어서 무명, 광목, 이것도 이제 옷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공장과 이를 판매하는 그 상인들이 호황을 누렸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 거예요. 산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만든 걸 사준 거예요. 자, 그러나 뒤가 중요하죠. 그러나 한국 자본은 대중의 수요를 감당할 만한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일부 자본가 상인들은 상품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취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자, 우리나라 사람들 거를 사자 하면서 짧은 시간에 수요가 지금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 그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물건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막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뛰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을 적정선에서 유지하려면 공급을 늘려줘야 돼. 자, 여기서 지금 조선물산 장려회가 주도한 지금 이 물산 장려 운동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날 걸 사자 이렇게 독려하는 동시에 공급을 늘려줘야 돼요. 그래야 가격이 적정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공급을 늘릴 만한 여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생산 능력을 갖추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빨리 기계를 더 들여오고 공장을 더 지어가지고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계속 뛰겠죠. 그럼 누가 피해를 다 보냐면 일반 민중들이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똑같은 물건의 품질의 물건인데 이전에는 예를 들어 100원에 샀다면 이제는 뭐 200원, 300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참여를 했는데 괜히 덤탱이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뛰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부 자본가 상인들은 어차피 사줄 건데 이게 100원 하든 200원 하든 300원 하든 비싸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걸 쓰자 하면서 이런 이제 운동이 일어난 이때 내가 이익을 취해야 되겠다 해서 가격을 일부러 올려서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물산 장려 운동의 한계점을 우리가 적어 보면 기업의 생산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어. 그래서 상품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상승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들이 비난을 이어갑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이 물산 장려 운동은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들은 결국 이게 자본가들을 위한 운동 아니냐. 결국 이익은 자본가들이 다 취하고 일반 그 물건을 사야 되는 민중들, 그러니까 농민들, 노동자들은 피해만 입었잖아요. 그래서 자본가들의 이기적인 계급운동, 자, 이렇게 비난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소비자들
소비자들의 이제 외면으로 자, 소비자들의 왜냐면은 계속 비싸지니까 그렇잖아요. 생활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이걸 항상 좋은 마음으로 사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처음에 이제 목표했던 이런 민족 산업의 성장에서 이제 우리가 가시적인 그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울산 장려 운동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이 볼게요.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배경은 일제의 식민지 차별교육이 배경이 돼요. 우리 교과서 186쪽 넘겨보면 밀립대학 설립운동 요 왼쪽에 여기 설명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부분 같이 볼게요. 자, 제2차 교육령에 따라 일제강점기 내내 이 교육에 대한 법령이 4번 발표가 됩니다. 1차 교육령, 2차, 3차, 4차 교육령까지. 자, 그래서 그 중에 2차 교육령, 1922년에 발표된 2차 교육령에서 우리 이 부분 배웠었어요. 문화 통치할 때 보통학교 교육 연한도 뭐 늘려주겠다 이렇게 무단 통치에 비해서 교육적으로 뭔가 우리 한국인들한테 혜택을 줄 것처럼 했었거든요. 그래서 2차 교육령에 따라 보통학교가 증설되고 대학 설립이 가능해지도록 법을 만들었다라는 거. 실제로 대학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게 가능하게끔 법적으로는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법이랑 그걸 실제로 행하는 거랑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고등교육에 대한 대책은 거의 마련되지 않았고 한국인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려면 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됐다. 자, 그래서 대학을 세우고자 이 운동을 전개했다. 우리가 독립을 하려면 이제 인재들이 나와야 되고 인재들이 나오려면 고등교육 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 차라리 대학에 가려면 외국 가는 게 빠를 정도로 이때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대학을 세우자. 자, 이게 밀립대학 설립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일제의 식민지 차별 교육으로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래서 조선 밀립대학 자, 기성회라는 걸 조직을 해서 한민족 한 사람 에휴 뭐래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구호 아래 모금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2천만 명이었기 때문에 그 2천만 명 중에서 1천만, 그러니까 절반이라도 한 사람이 1원씩 내면 이게 1천만 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돈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학을 만들자. 그래야 우리가 빨리 독립할 수 있어. 자, 이런 운동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모금이 돼가지고 대학이 세워지는 거를 그냥 두고 보진 않겠죠, 일본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친일 인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이제 회방을 놓습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이 조선밀립대학 기성의 지도부가 이걸 모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느니 이런 이제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제대로 모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제의 단합과 자연재해가 이어지면 이 당시에 뭐 수해 같은 이런 자연재해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러면 사람들의 살림이 넉넉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모금이 또 제대로 되지 않겠죠. 그래서 자연재해로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가 됐지만 우리가 이 결과 대학을 세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실패한 거예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얼마 안 있어서 일본이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만듭니다. 어이구야. 자, 또 시작됐네. 자,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거든요. 경성제국대 이거는 지금의 서울대학교의 전신이에요. 경성제국대학은 24년도에 만드는데 이걸 만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 자제들의 고등교육을 위해서 만든 게 첫 번째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은 이런 이제 그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대학을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또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우리가 한국인들을 위해서 한국인들도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겠다. 이렇게 뜻 만들어 놓으면 이런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은 이런 운동이 나중에 일어날 명분이 없잖아요. 일본이 만들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한국인들이 입학할 수는 있었어요. 문제는 극히 일부, 입학 정원의 아주 일부는 이제 한국인들이 입학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일본인들을 위해서 만든 거야. 경성제국대학은.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는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으로 우리가 경성제국대학을 만든 건 아니에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실패했고 나중에 일본이 만든 겁니다. 경성제국대학은 실제로 한국인들이 여기에 많이 입학할 수도 없었어요. 자,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해 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대해서도 일본이래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합니다. 아까 물산 장려운동에 대해서 사회주의자들이 비난했잖아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대해서도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해요. 자, 왜 비판했을까? 자,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고등교육 기관을 만들자라는 운동이었거든. 여기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 모금을 잘 해서 실제로 대학을 만들었다 쳐도 실제로 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주자본가들의 자제들이겠죠. 농민 노동자들은 이때는 문맹률이 되게 높았어요.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문맹을 먼저 바로 잡고 그리고 나서 고등교육기관을 만들든지 하는 게 순서지. 지금 고등교육기관을 대학을 만든다고 하면 이거는 결국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주자본가 자제들밖에 없잖아. 이것도 역시 자본가들을 위한 그런 운동 아니냐. 자, 이렇게 비판을 이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밀립대학 설립운동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주에 문맹대치운동 이어서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출석 체크 안 하는 사람들 있으면 출석 체크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